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죠.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연재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규칙, 내용증명 발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공유물 분할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소송의 이 요약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책자 뒤쪽에 박스로 이렇게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협상에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 같이 협상의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시읒투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니까요. 잘 교재를 보시고 숙지하시고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 제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협상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박스에 있는 소송과 협상은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치 계절이 왔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제 야당의 국민의힘의 4명의 컷업,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과 원희룡 이렇게 4강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11월 5일 날 한 명으로 압축하는 이러한 이제 여정이 남았습니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 주말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도에서 또 발표가 있을 거고 내일 서울에서 마지막 서울에서 후보를 결정할 건데 이재명 본선 진출할 건지 아니면은 결선행 갈 건지 이걸 놓고 지금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아무튼 불안한 위치에 있는 이재명입니다. 주말에 확정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오늘 내일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양강 주자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또 대선 주자 결정을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을 팔면 부동산에 관련해 가지고요. 70% 양도세를 내는데 이 70% 정도 양도세를 내는 이러한 최고 세율까지도 지금 세금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법인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지분경매 실전반에서는 이러한 법인 설립하는 거에 관련된 제가 또 공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택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때 지금 파고드는 게 부동산 법인입니다. 이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가 대비 지금 법인 아파트 매수세가 한 7배 정도 늘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전국의 아파트 매매에 법인으로서 참여한 거래가 올해 들어서만 몇만 건 이상 이렇게 급증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아파트를 사는데 법인을 사용하는 이러한 거래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1년 미만에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이 양도세 70%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70%가 그런 내용인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본 세율의 20%를 추가하고 최고 45%까지 내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적게 내는 이러한 그런데 법인 세율로 따지면 아마 이거보다 더 적게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인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 우리 실전반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모든 이 투자가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제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지만요. 조금 이제 단계를 아시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법인으로 1인 매매 법인을 만들어서 이 만드는 방법들 실전반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법인을 통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투자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것 같죠? 여기 90페이지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교재 90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갑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데 있어서요, 인지액을 계산하고 건물 소가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보시고 이 소송비용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건물 소가를 계산할 때 3분의 1 고정값 넣는 거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원고의 지분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게 건물의 소송물가액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동 계산을 통해 가지고 계산 안 하면요, 인지나 송달료 계산하는데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공식을 또 외우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소송비용 계산기입니다.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 소송비용 자동 계산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치 부당이득금이 한 5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500만원입니다. 소장이 1심이고요. 이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린 것 같이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그리고 1심이고요. 그리고 원고가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1명, 그리고 피고, 채무자, 다 공유자가 2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전자소송을 한다, 만약에 안 한다, 이런 표시까지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할 때는 10% 인지가 절감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자소송을 할 때는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계산을 꾹 누르면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소송물가액 5,500만원짜리는요, 1심 소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1명, 또 피고가 2명, 전자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송달료가 5,200원입니다. 1회 송달료가 5,200원인데요. 인지 때는 10% 디스카운트 돼가지고요,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22,500원이고요. 송달료는 104,000원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출력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죠. 여기 본안사건 인지 송달료 계산 결과 출력하기, 이걸 출력하셔가지고 소장에 제출하셔도 되고요. 종이로 하실 때는 붙여서 가져가시면 되고, 전자로 할 때도 이와 같이 이 인지 가격하고 이것들을 전부 인지 송달료 계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과거에는 전자소송 진행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말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전자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보시는 것 같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쭉 내려가시면요, 소송비용 자동계산이 있고요. 이걸 꾹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와 같이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이 있습니다. 보전사건, 가압류, 가처분 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기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용할 때 바로 여기 보여주시는 것 같죠. 건물 소가 산정이 나옵니다. 이 건물 소가 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3분의 1하고요. 원고 지분을 더 넣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계산하시는 게 바로 건물 소가 산정에 관련한 것입니다. 여기 권리 소가 중에요, 점유권에 관한 게 3분의 1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3분의 1이 공유물 분할권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인도 및 방해 청구, 방해 배제 청구다 할 때 3분의 1이고요. 여기 나온 가격에 곱하기 내 지분 비율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여기 위에 있는 건데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의 인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건물 소가를 계산한다. 지금 보여준 그 계산기고요. 건물 소가 계산한 다음에 3분의 1 고정값을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바로 고정가격입니다. 3분의 1에 관련된 고정가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점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로요. 그래서 3분의 1을 고정값으로 주고요. 원고 지분 비율, 내가 만약에 3분의 1이다 그러면 3분의 1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 타 공유자 지분의 3분의 2에 대해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꼭 아시고요. 이거는 건물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는 교재에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계산 이와 같이 한다는 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인지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자, 앞으로 조금 더 갈게요. 여기 있습니다. 아까 500만원 집어넣었죠. 그리고 보여드리는 것 같이 소장에 관련돼서 얘기하고요. 이게 500만원입니다. 숫자 6개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원고 1명, 피고 2명이고요. 전자소송 여부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나왔으니까 전자소송 진행될 때는 예,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전자소송 없죠. 예를 들어서 소송물가액이 이제 1000만원짜리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렇게 임차료에 상당하는 이 비용을 갖다가 집어넣을 때 한출해서 하시면 되고요. 원고 1명, 피고 2명일 때 공유물분할 소송에서의 인지, 송달료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1심에 관련해 가지고 소장이라고 쓴 이 부분에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소장이 1심입니다. 90페이지고요. 1심 재판에 해당하고 항소장이 2심이다. 1심 소장에 대해 가지고 체크해야 해야 되고요. 1명, 2명 이렇게 바로 해서 인지액 5만원, 송달료 바로 14만 4천원까지 산출해서 눌리게 되는데요.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뭐 출력해도 좋고 계산 결과가 박스로 나와 있는 거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요. 이와 같이 계산해서 전자소송으로 되면 되고요. 지금 가압류하거나 이럴 때는 또 서울보증보험의 이 홈페이지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가처분은 이 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아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선담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선담보 가압류는 미리 끊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누르고요. 다이렉트 보험 서비스 전자보증서 발급 이와 같이 SGI 서울보증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보증보험증권 끊으셔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보증보험증권 끊으려면요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신용불량이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끊어주는 보증보험증권이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끊기 전에 먼저 전화 연락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전화로 상의하신 이후에 여기 온라인으로 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전자보증서 발급하기 위해서 또 이 대리점에 뛰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 보증 서비스를 전자보증 발급하는 거를 인터넷상에서 또 전화 이 문의로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리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92페이지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신 분들은요 교재로 이렇게 펴놓고 저하고 하나하나 따라가시고요. 앞에 처음부터 하시려고 그러면요 2-1강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법원 공탁보증 우측 하단란에 클릭 해가지고 사건 번호 관할 법원 넣고 조회하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600번에 7000번 1600국에 7000번으로 전화해가지고 가까운 지점 연결을 받아가지고 또 연결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팩스를 통해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팩스가 내가 없다 그러면 무료로 하는 나만의 팩스라는 게 있어요. 앱으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내 번호를 지정받아가지고 팩스 받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그 집에 팩스를 놔뒀었는데 없앴습니다. 거의 뭐 필요가 없는 단계가 있고요. 팩스도 내가 핸드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서 볼 수 있고 또 내 것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요 이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기 때문에 1년에 요즘 그 팩스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팩스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팩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꼭 핸드폰 앱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폰이면요 삼성 폰이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이 나만의 팩스라고 검색하셔가지고요. 이 나만의 팩스에 내 팩스 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전화상에서 팩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 팩스 이렇게 놓거나 일반 전화번호 쓰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팩스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담보결정 명령서 보내고요. 전화상으로 진행해도 되고 핸드폰으로 담보결정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에 담보결정 명령서를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홈페이지에서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라고 이제 이 대리점의 직원한테 안내를 받을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면요. 직접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서울보증보험 지점에서 알아서 법원으로 접수시켜 줍니다. 뭐 전부 이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진행할 수 있는데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300만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 같이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압류 신청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전만에서도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 책을 보고 메일로 문의하시거나 또 이 실전반에 오셔서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은요. 조금 수요일 날 일찍 오시면 이 사건이라든가 내용 갖고 오셔서 저한테 이제 직접 이 상담 받으시면요. 해결될 수 있는 이 소송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니까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거나 또 소송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요. 한번 방문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300만원 이하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진행 300만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유물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제 소송에서 이기고 경매를 넣어도 또 타 공유자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했대 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대로 하더라도 판결문에 의해서 형식적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형식적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결국 제3자가 낙찰받아서 집 전체가 매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을 임하지 않고는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그 다음 넥스트 프로세스로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 메일이 있는데요. 법원의 선고에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원고 피고한테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판결문 받은 할머니가 295만원에 낙찰받은 물건을 500만원의 지분을 매도하라고 하고 낙찰받은 원고인 제자는 600만원을 제시하고 밀고 당기는 밀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밀당 가운데에 또 협상이 들어가죠.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실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공부하는 거니까 교재를 통해서 이 지분경매가 교재에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요. 더 깊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노하우까지 완전히 전수받아서 나는 지분경매에 선수로 한번 태어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은 더 깊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밴드 보시면요. 우리 지분경매 밴드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되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깊은 공부는 매주 수요일 날 수시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는 13일 날 수요일 날 같이 공부하는데요. 오셔서 같이 한번 참관도 해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특별 실전반 과정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고요. 교육비가 400만원입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서울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우리 강의실에서 더 깊은 공부, 또 50% 이하의 아주 저렴한 이 물건을 낙찰받는 이런 프로세스, 또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요. 물건을 초이스하는, 선택하는 방법,
어떤 종류의 물건에 접근해야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주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공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